네. 바로 오늘은 드디어 3단원 파동인데 물리원 복습 잠깐 할게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동되는 파동이고 빛, 적외선, X선 등 전자기파 종류 물리원에서 했었고 탄성파는 우리가 그냥 보통 역학적인 파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전자기파랑 다르게 매질이 있어야만 접하가 되고 소리, 초음파는 소리, 초음파, 지진파, 물결파, 부실의 진동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파동을 두 개 매질을 융으로도 나누고 또는 횡파와 종파로도 나누죠. 그래서 가만히 매질이 진동을 하는데 그 매질에 진동하는 것이 쭉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질은 진동하고 파동은 진행을 하는데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걸 우리가 횡파라 그래.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걸 중파라 그래. 소리는 대표적인 종파고 그리고 나머지 전기파, 물결파, 지진파의 S파, 줄의 진동은 다 횡파. 그래서 이렇게 매질은 위로만 진동을 하고요. 근데 파동이 앞으로 진행해. 그래서 파동은 앞으로, 매질은 위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라서 횡파. 아, 눈 왜 이렇게 피곤해. 그리고 매질은 지금 양옆으로만 진동을 하는데 파동이 앞으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종파. 알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처음 보죠. 평면파와 구면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평면파는 평면이고 구면파는 구면이야. 평면파 평면, 구면파 구면 해서 이거는 그냥 직선이나 평면이다. 그래서 그냥 얘는 파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얘는 에너지가 일단 진폭이 일정해요. 에너지와 진폭이 일정하고 얘는 이게 점점 이렇게 퍼져.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컸다가 점점 물결이 작아져요. 퍼져나가는 면적이 넓어져서. 그래서 얘는 조금 점점 약해지긴 하는데 얘는 그냥 평면이고 얘는 구면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때 항상 그런 게 매질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진동만 하고요. 매질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아. 그래서 파도가 쳐도 원래는 튜브를 타면 우리가 몸이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여. 아마? 아마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물결에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상적인 파동이라면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외우세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라고 우리는 배울 거야. 왜냐면 실제로 요거 파동을 만들 때 우리가 매질을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진동만 하면 파동이 전달이 되거든. 그리고 종파도 이렇게 위아래로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전달이 되거든. 그래서 매질은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외우고 매질은 제자리 진동만 한다고 외울 거야. 그리고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항상 수직이야. 파면은 보통 오른쪽에 설명을 잠깐 읽으면 어? 파면을 안 썼네? 그래서 여기 있구나. 파면은 매질의 여러 지점 중에 위상의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나 면을 뜻하는데 보통은 마루와 마루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얘는 마루가 지금 꼭대기가 마루죠. 마루가 요거, 마루가 요거. 요거를 연결한 요 선들이 파면이야. 얘는 마루가 보통 꼭대기니까 요렇게 되겠죠. 마루가 요렇게 되겠죠. 원형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루가 선, 얘는 원형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얘는 지금 3차원으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가면은 그러면 얘는 이제 9의 파원이 9가 되겠죠? 점선면 예. 파원이 점 또는 9, 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원도 넣고 그래서 파면은 보통 마루와 마루를 연결한 선이나 면을 말하고 위상은 매질의 위치와 상태죠. 그래서 마루와 마루는 같은 위상, 골과 골은 같은 위상, 마루와 골은 180도 반대 위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단어는 그냥 읽고 알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읽고 알면 돼. 그래서 파동의 진행 원리는 하위 헌스의 원리다. 독일어인가 모르겠는데 파동이 진행할 때 파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전파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하나가 구변파를 만든다. 그래서 파면 위에 있는 모든 파동을 구성하는 매질 하나하나가 전파원, 즉 새로운 파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파동을 발생한다고. 파동을 발생하는 역할을 해서 하나하나가 구변파를 만들어서 무수히 많은 구변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공통으로 접하는 면이 다음 순간에 파면이 된다고. 그냥 그렇구나 알면 돼요. 그래서 물결파는 이렇게 일렁이면서 앞으로 가잖아.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우리가 물결파라고 하는데,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물결파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요 마루인 요 파면이 새로운 파동을 만드는 거야. 구면파를 이렇게 다들 만들겠죠. 구면파를 이렇게 다들 만들어서 이제 얘네가 요만큼 진행을 하면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겠죠. 또 얘네가 또 여기서 새롭게 파동을 또 만들어.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이제 앞으로 진행해서 여기까지 오겠죠. 얘네도 여기서 또 그때그때 또 파동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파동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또 진행을 해서 또 다른 파면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우리가 파동의 진행 원리라 그래. 그래서 평면파는 모든 애들이 똑같이 이렇게 구면파를 만드는데 얘가 탁 하면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 우리가 평면파. 근데 얘는 이제 파면이 얘는 원이잖아. 여기서 다시 얘네가 하나하나의 파동을 구변파를 만들면 다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원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똑같이 간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다 여긴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파동의 회절 이것도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파동이 장애물을 만나면 휘어서 장애물 뒤쪽까지 가는 걸 우리가 파동 회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원래 여기서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갇혔어. 요것 때문에 여긴 못 만들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쪽엔 파동이 안 만들어지고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회절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애도 원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막혔잖아. 그래서 여기 얘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막혔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만 만들고 여기 이제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가 다 이렇게 다 만드는데 여기는 못 만들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얘가 또 이렇게 또 하여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못 만들게 돼서 처음에 시작부터가 여기가 못하니까 이쪽은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절이 되는 거를 이렇게 하위 헌스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실제로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좁은 틈을 삐집고 가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퍼지면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 가끔 얇은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면 빛이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것도 회절이고, 이렇게 물결파가 뚫고서 멀리 퍼지는 것도 회절이고, 그래서 장애물 뒤쪽까지 퍼져서 전달하는 걸 회절.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파동의 특징이 반사, 간섭, 회절, 중첩, 또 굴절 등이 있는데, 반사, 간섭, 굴절, 회절 등이 있는데, 이때 파동의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외우고 있겠죠? 물리원 때 나온 거.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고, 또 물리원 복습을 또 하면 이제 간섭이 나오는데, 파동이 중첩을 해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서로 합쳐지는데, 중첩의 원리는 합상파의 변이는 각각의 원래 두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아. 얘랑 만나면 여기서 딱 이 지점에서 딱 만나면 요거의 똑같은 파동의 원래 변이 더한 거, 요거는 요 두 개의 합이야.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만나면 요거랑 만나면 두 개의 변이가 딱 0이 돼서 쌤쌤이 돼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로 중첩이 잠깐 됐다가 그 이후에는 자기 갈 길을 가요. 요거를 우리가 독립성이라 하죠. 중첩 후 파동은 중첩되기 전에 파동의 특성을 유지한 채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서 진행을 한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변이가 다른 애가 중첩을 하면 요거 두 개 한 만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있으면 요거 두 개 한 만큼 이렇게 진행을 하는 중첩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서로 위상이 다르면 그거에 딱 그냥 요 한 만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합하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는데, 보강간섭은 그렇게 중첩될 때 보강간섭은 진폭이 커지는 걸 말하고 보통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나면 우리가 보강간섭을 한다 그래. 상쇄간섭은 반대 위상으로 중첩이 돼서 마루와 골이 만나면 우리가 상쇄간섭이라 그래. 그리고 모든 파동이 보강과 상쇄가 간섭이 될 수 있고요. 특정 지점이 보강, 상쇄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항상 파동을 만들어내는 게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보강과 상쇄가 일어날 거야. 소리도 모든 파동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소리도 일어나고 물결파도 일어나고 그리고 빛도 일어나고 빛 어디 갔어? 빛도 간섭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각각의 케이스로 보강과 상쇄 간섭을 볼 건데 일단 먼저 소리 먼저 볼까? 소리도 비슷하게 서로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이때는 소리가 크게 들려. 그리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진폭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작게 들려. 이거 알 수 있고 이제 물결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물결파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보강과 상쇄 간섭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할 건데 일단 파원이 하나가 있을 때는 1cm의 파동을 발생을 할 거야. 이거 본 적 있나? 보여준 적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자바 실험실에 여기 가서 잘 보면요. 뭔가 있는데 파동의 간섭을 대충 보면은 이렇게 두 파동의 중첩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그냥 파원이 하나일 때 그냥 이렇게 물결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물결파가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마루인 지점을 보면 흰 색깔이지. 보면은 마루인 지점 흰색이고 고린 지점이 까맣잖아. 물결파는 마루가 밝고 골이 어두워. 마루가 밝고 골이 어두워. 마루가 밝고 골이 어두워. 왜냐면 마루인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두껍잖아.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물이 빛을 모아. 그래서 여기가 빛이 모여서 엄청 밝게 보이고 골인 지점은 여기가 이제 오히려 물이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 물결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물이 얇아. 그래서 렌즈가 얇은 굴절 렌즈 말고 잠깐만요. 기억 안 나. 렌즈가 두꺼운 볼록 렌즈 말고 오목 렌즈. 물결이 마루인 지점은 볼록 렌즈, 이렇게 아래로 간 거는 오목 렌즈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일단 그래요. 그래서 볼록한 마루인 부분은 밝고 오목한 골인 부분은 이제 빛이 어둡다. 그건 알 수 있고 이렇게 파원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물결파가 잘 만들어지다가 파원이 두 개가 되면 요 부분이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물결이 잔잔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루골 마루골 이렇게 보강 간섭이 되면서 진폭이 높아진 부분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좀 이게 좀 잘 보이나? 그래서 파도 치는 곳 마루와 골이 이렇게 파도 치면서 보강 간섭하는 곳은 서로 계속 그냥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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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반복이 돼. 근데 여기 상쇄 간섭하는 곳은 계속 잔잔해. 상쇄 간섭하는 곳은 계속 잔잔해. 그리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마루골 마루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타나고 마루일 때는 볼록하니까 밝아. 그리고 골일 때는 오목하니까 어두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 보통 마루는 실선 그리고 블록 렌즈처럼 빛을 모으기 때문에 밝아. 골은 점선이고 오목 렌즈처럼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여기가 어두워. 실제로 보면 그래. 여기 엄청 밝은 곳은 다 마루, 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퍼지면서 마루골이 이제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근데 이 애매한 놈들
여기 요 애매한 놈들 여기는 상세 간섭을 하는 것이고 진폭이 작기 때문에 잔잔한 평면 잔잔한 물결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빛이 보통 밝기야. 그렇게 돼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은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보강이니까 얘가 변이가 1cm인 진폭이 2배 플러스 2 여기가 엄청 밝게 보여요. 엄청 밝게 보이고 골과 골이 만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아 잠깐만요. 마루와 마루, 골과 골도 보강 골과 골이 보강이고 진폭이 아래로 이제 마이너스 2 아래로 이제 진폭이 마이너스 1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때는 엄청 어둡게 보여. 새까맣게 보여. 엄청 어둡게. 그리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은 여기서는 상세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만나니까 변이가 0이고 그래서 잔잔하게 보통 밝기 잔잔한 물결을 볼 수 있고 보통 밝기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보강 간섭은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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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골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상세 간섭은 계속 잔잔하고 평평해서 여기 엄청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여기는 그냥 보통 밝기, 보통 밝기, 보통 밝기, 보통 밝기로 계속 보여.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1주기가 지나면 1파장만큼 가겠죠. 또 1주기 지나면 1파장만큼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결을 계속 진행을 한 거야. 그래서 마루로 그래서 골인 지점, 마루, 골, 마루, 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물결이 진행을 하면서 가는 거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일 때 비교를 해보면 각각이 똑같이 요걸처럼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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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골을 만들고 얘도 똑같이 골마루 하여튼 골마루, 마루골, 마루골 이렇게 만드는데 C 지점은 둘이 마루와 마루가 만났어. 그럼 여기가 보강이죠. B 지점은 골과 골이 만났어. 보강이죠. 여기도 마루 마루 만났어. 보강이죠. 그래서 보강은 A, B, C가 일단 보강이고요. D를 보면 D는 마루와 골이 만났어. 상세 간섭. 얘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어. 보강. A, B, C, E가 보강이고 상세는 D인 거 알 수 있고 요때 변이는 A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B도 2 부호도 쓸까? C도 보강이니까 플러스 2 D는 상세니까 0 E는 잠깐만요. E는 일단 플러스 2 그럼 B가 마이너스 2다. 잘못했네.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이때 A는 현재 변이가 플러스 2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속 출렁출렁 하면서 A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반복할 거야. B는 현재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였다가 출렁출렁 하면서 플러스 2 같다, 마이너스 2 같다, 플러스 2 같다 하면서 얘는 보강을 할 거야. D는 지금 0인데 계속 잔잔할 거야. 체크해 두세요.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고급적으로 이제 물리초에서 분석을 하면은 A와 B와 C와 E가 보강이거든. A, B, C는 두 파동의 경로 차가 몇이니 얘는 1파장, 2파장. A는 2파장까지고 여기서는 2파장까지야. 그래서 왼쪽 파원과 오른쪽 파원으로 발생한 두 파동에 얘는 왼쪽은 2파장 진행했고 오른쪽은 2파장 진행했어. 그래서 1파장당 요만큼 진행을 하는 거야. 그쵸? 1파장에 또 요만큼 진행을 하는 거야.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가 1파장이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A까지 2파장, 오른쪽에서 A까지도 2파장. 그래서 A는 경로차가 없어. B도 봐봐. B는 왼쪽에서 1.5파장, 오른쪽에서 1.5파장. 경로차가 없어. 둘이 똑같은 만큼 진행했죠? 얘도 1파장, 1파장, 둘의 경로차가 없어. 네, 2를 볼게. 2. 얘는 왼쪽에서 1파장 갔어. 근데 오른쪽에서는 요만큼 가죠. 1파장, 2파장에서 얘는 오른쪽은 2파장, 왼쪽은 1파장.
그래서 경로차가 오른쪽과 왼쪽의 경로차가 1파장이야. D를 볼게. 상세간섭하는 D를 보면요. 얘는 왼쪽에서 1파장 같거든. 1파장. 또 오른쪽에서 얼마나 가? 하나, 0.5, 1, 1.5 해서 얘는 1.5. 1파장과 1.5파장. 그래서 얘는 경로차가 0.5람다야. 그래서 우리가 다 해보면요. 상세간섭하는 얘도 해볼까? 상세간섭하는 얘 하나만 더 해볼까? 요기를 해볼까? 그래서 얘는 왼쪽에는 0.5, 1, 1.5, 2 얘는 2파장 같죠? 오른쪽에서 얼마나 갔냐면 0.5, 1, 1.5, 2, 2.5, 2.5 상세간섭하니까 여긴 0.5죠. 그래서 해보면 보강간섭해 줬거든요. 두 파동의 경로차가 1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람다라고 해요. 1람다의 정수배 또는 2분의 람다의 정수배. 2분의 람다의 짝수배, 반파장의 짝수배 라고 말해. 얘는 0.5, 1.5, 2.5, 3.5 이렇게 애매해. 이거를 우리가 예쁘게 어떻게 하냐면 0.5, 1.5, 2.5 즉 0.5는 반파장의 1, 1.5는 2분의 람다의 3 그래서 얘는 2분의 람다의 반파장의 홀수배 2m 플러스 1 이라고 해요. 그래서 m이 0일 때는 2분의 람다 요거가 나오는 거고 또 상세간섭 지점 하나를 또 보면 여기를 보면 이 지점은 얘는 1람다 얘는 0.5, 1, 1.5, 2, 2.5 그래서 얘는 왼쪽은 1 얘는 오른쪽은 0.5, 1, 1.5, 2, 2.5 얘가 1.5람다 차이야. 이 상세간섭 하는 지점이 1.5람다 차이고 그래서 이거는 m이 1.5니까 1일 때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가 경로차가 돼요. 우리가 이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 암기. 이거는 항상 그래. 지금 수면파는 이런 특징이 있었잖아. 보강일 때 엄청 밝고 상세일 때 잔잔했고 물결이 잔잔했고 보통 밝기로 보였고 고릴 때는 엄청 어둡게 보이고 이런 특징은 물결파의 특징이야. 물결을 그냥 그런 걸 어떻게 근데 요 특징은 항상 성립해. 빛도 물결파도 소리도 항상 보강간섭의 조건은 항상 두 파동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상세간섭은 항상 두 파동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 요거는 항상 그래. 별표 외워야 돼. 이것도 다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파동별로 보강 상쇄의 특징이 다를 수 있어. 소리는 보강이 크게 들리고 상쇄가 작게 들리고 물결은 보강이 엄청 밝게 보이고 물결이 볼록하고 그리고 또는 아래로 들어가 있고 물결파의 상쇄간섭은 잔잔한 물결이고 보통 밝기로 보이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이 조건은 똑같아. 보강간섭은 반파장의 짝수배, 상쇄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 무조건 외워야 돼. 전자기파의 간섭도 똑같아. 보강간섭은 반파장의 짝수배, 상쇄는 반파장의 홀수배 똑같아. 외워야 돼. 그래서 각각의 물결파, 소리, 전자기파의 회절, 간섭, 현상을 알아볼 건데 결론은 그거였어. 위에서 본 게 결론이었어. 요거는 이제 외워야 돼. 그리고 전자기파는 이런 걸 우리 전자기파라 그래요. 그래서 파동은 원래 진동이 매질이 진동을 하면 그게 주위로 퍼져나가는 거 우리가 파동이라고 했는데 얘는 매질이 없이도 퍼져나가. 왜냐면은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진동하면서 알아서 지 혼자 퍼져나가. 우리가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장이 변하면 즉 전류가 흐른다. 즉 플러스 입자를 움직이게 하는 전압이 생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는 거야. 즉
전하를 밀어내는 힘, 전기력, 전기장 요게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장이 변하면 즉 전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주변에 B가 생겼거든요. 기억나? 전류가 흐른다는 뜻은 플러스 입자인 전하가 흘러서 원래는 전자가 흐르죠. 플러스를 쉽게 생각해. 플러스가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은 전류가 위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죠. 그 전하를 띠는 물체가 이동하면 자기장이 생겨.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 애가 변하면 그러면은 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 생기고, 즉 전기장이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 그래서 자기가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알아서 지 혼자 계속 동시에 만들어지고 동시에 지 혼자 퍼지는 거야.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면서 계속 서로가 퍼져 나가는 걸 우리가 전자기파라 그래. 전기장과 자기장은 잠깐만. 우리가 보통 X, Y, Z를 이렇게 표시하나? X축이라고 할까? 이게 Y축이라고 우리가 하나? 이게 Z축이라고 하는 것 같아. 아, 잠깐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안 좋네. 미친. 이 방향 아니네. 여기가 X, Z. 이렇게 되는데, 전기장은 X축으로 진동을 하고 있어.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자기장은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근데 진행하는 건 Z방향이야.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얘는 X, 얘는 Y니까 서로가 수직이야.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 방향은 Z거든요. 얘는 X, 얘는 Y, 얘는 Z. 그래서 이미 수직이야. 다수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횡파라 그래. 그리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을 하고요.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항상 C야. 물질 안에 들어가면 느려지죠. 그리고 물질 속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느려지며 V는 F랍니다. 그래서 항상 F는 절대 변하지 않아. 파장이 짧아져. V가 감소하니까 파장이 짧아져요. 그리고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 파장과 진동수는 일정해. 보통은 속력이 갑자기 변하지 않으니까 파장과 진동수는 일정해요. 그리고 전자기파는 빛은 우리가 입자로도 볼 수 있고 파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물리 1 때 배웠어. 광전효과가 우리가 입자성이죠. 빛 알갱이인 광자 하나하나가 전자를 때려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광전효과를 했을 때 E는 HF라는 거 공식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 할 때도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할 때도 E는 마이너스 N제곱 분의 16.6Hz. 그것도 사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E는 HF. 빈 에너지가 우리가 E는 HF라고 우리가 써요. 근데 요거는 다 파동의 입자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광전 효과에서 빛의 세기는 뭐였어? 광자의 개수였죠. 광자의 개수. 광전 효과에서 빛의 세기가 많다는 뜻은 광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흘렀다. 광전류가 많이 흘렀다. 라는 게 빛의 입체성을 가지고 이 실험 결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파동으로 보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파동은 진폭이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세기라고 해요. 원래는 역학적 파동은 물결파나 소리나 이런 거는 진폭 제곱 곱하기 진동수 제곱으로 우리가 파동의 세기를 나타내고 이거는 파동의 1초에 에너지를 얼마나 전달하느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공식을 우리가 몇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빛에도 이게 비슷하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파동의 특징을 많이 볼 거면 그때는 공식이 달라져.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광전효과
보어의 원자 모형 하면서 입자성에 해당하는 E는 HF만 배웠거든. 근데 실제로는 파동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자기파와 자기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그리고 2 뮤제로분의 1 곱하기 B제곱 이라는 공식이 그냥 있어. 근데 우리는 안 써. 몰라. 대학생 때 배울 거야.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래서 빛을 입자로도 볼 거고 파동으로 볼 건데 입자성의 특징은 광전효과, 파동성의 특징은 간섭, 회절, 반사, 굴절 요게 있잖아. 그래서 파동성의 특징을 많이 우리가 띄워서 그러한 실험을 해석을 할 때는 에너지는 2분의 1 20필론 제로 2제곱 플러스 2무 제로분의 B제곱 즉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에너지를 표현한다 뜻이고요. 이때는 빛의 세기가 뭐였더라? 2분의 1 이필론 제로 C 2제곱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 에너지 밀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냥 에너지가 요거랑 관련이 있고 빛의 세기가 요거랑 관련이 있다 라고 알면 되고, 요거는 파동성일 땐 이렇게 봐. 입자성일 때는 E는 HF라고 보고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랑 관련된다고 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거는 우리 사실 대학생 때 배우거든. 우리는 일단 요거만 알면 돼. 근데 요것도 느낌만 알면 돼. 아, 사실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진폭이 전기장이거든. 전자기파의 진폭은 전기장이야. 전기장의 진폭이야. 그래서 진폭 제곱으로 빛의 세기를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것보다 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의 진폭이야.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진폭이야. 그렇구나 하면 되고요. 그래서 빛의 이중슬릿 실험을 할 때 요거를 이용을 할 거야. 물결파랑 비슷한 거거든. 근데 물결의 진폭은 물결이었고 전자기파의 진폭은 얘가 전기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중슬릿을 할 때 요렇게 하는 게 사실은 빛은 이렇게 하면서 오진 않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전기장의 진폭이야. 전기장의 진폭이 플러스 전기장 진폭이 마이너스. 그래서 요때 보강간섭 하는 거는 물결파와 비슷하게 전기장의 출렁이면서 퍼져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보강간섭은 전기장이 마루마루 골골 만나는 지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빛이 엄청 밝게 보이는 거야. 결국 진폭이 세지니까, 그래서 빛의 세기가 2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이니까 전기장이 플러스 플러스 돼서 엄청 밝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진폭이 세진 거고, 요 제곱이니까 빛의 세기가 엄청 밝게 보이는 거야. 상세 간섭은 전기장이 플러스 전기장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루와 골이 만났어. 그래서 얘가 빛이 없어진 거야. 빛이 없어졌어. 엄청 어둡게 보여. 빛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기장의 마루마루 골골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는 이해를 못해. 하나하나 빛을 쏘고 빛을 쏘는데 어둡게 생기는 게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전기장끼리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빛이 그냥 없어. 어둡게 보이는 거야. 빛을 쏘는데 어두운 지점이 일어났어. 왜요? 전기장이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가 된 거였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똑같아.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물결파가 잔잔한 것처럼 빛의 밝기가 잔잔해. 상쇄 간섭이고 밝기가 0으로 완전 어두운 거야. 보강 간섭은 이렇게 밝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보강 간섭도 물결이 출렁출렁 치는 것처럼 이렇게 출렁출렁 치는데, 시간이 지나도 얘는 이제 일단 계속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만, 우리가 빛의 진동사가 워낙 빠르니까 이게 너무 빠르게 슉슉슉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 사실상 계속 밝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됐지만 물결파랑 형태가 매우 똑같죠. 왜냐면 전기장이 출렁이고 물결파는 물결이 출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여기부터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수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보면 요게 있는 이유가 빛을 장애물을 만나서 이렇게 빛이 뒤쪽까지 가는 회절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빛 하나가 동시에 이렇게 회절이 일어나서 같은 곳에 동시에 닿게 되는 거야. 얘네가 또 이제 다시 회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동일한 위상으로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단일 슬릿 하나를 여기 두고 동일하게 퍼져서 두 개 동시에 닫고 두 개가 동시에 또 내보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해서 이중 슬립 실험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거든. 마루인 지점이 여기 닿긴 하거든. 마루인 빛이 닿긴 하는데 왜 어둡냐? 이건 사실은 우리가 전기장이 출렁이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전기장이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간섭이 일어난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이 닿는데 어떻게 어둡냐? 그거는 전기장의 진폭이 상쇄가 돼서 0이 돼서 빛이 없는, 빛의 세기가 제로인 부분이 나온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요때 여기는 아까 요 결과랑 똑같아. 물결 치는 거가 전기장에 물결 친다니까. 그래서 보강간섭 조건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뭘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얘랑 얘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와 홀수배가 나오는 거야. 반파장의 짝수배와 홀수배가 나오는 거야. 보강간섭 외우세요. 두 파동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그래서 얘는 m람다거든. 2분의 람다의 짝수배 2m. 상쇄간섭은 홀수배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 2m 마이너스 1? 이래야 0부터 시작하면 플러스 1. 0이면은 2분의 람다 나오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가는 거랑 얘가 가는 게 경로차가 나와. 이게 매우 눈뜨고 잘 보면 경로차가 요거랑 요거는 경로차가 거의 여기야. 경로차가 거의 여기야. 거의 여기 길이. 그래서 이게 사실 스크린과 여기 길이가 매우 멀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거의 평행하다고 우리가 봐. 그래서 수학이랑은 다르죠. 수학은 엄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근사치를 때려. 그래서 요 각도가 세타잖아. 근데 얘가 너무나 멀고 사실상 거의 두 평행광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빛을 두 개가 사실상 평행하다고 봐.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 요 각도도 우리가 세타라고 봐요. 그만큼 얘네가 사실상 평행광선이 간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세타고 그럼 90도 하여튼 대충 계판을 하면요 요 각도랑 요 각도 같고 여기가 세타야. 계판 같니? 여기가 세타야. 요게 너무나 이게 5m, 10m 이렇게 되고 여기 길이가 1mm 이 정도 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너무 거의 붙어있는 점이야. 그래서 얘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여기도 각도도 셋하고 여기 각도도 셋하고 여기 각도도 셋하고 90 세타 여긴 또 90도니까 여기가 세타야.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이렇게 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일단 여기 봐봐. 경로차가 요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세타고 요 길이가 d야. 경로차가 뭐냐면 이게 빗면 요거는 d 사인 세타. 경로차가 d 사인 세타야.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한 거거든. d 사인 세타는 m 람다, d 사인 세타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요게 요거야. 그래서 d 사인 세타. 요게 두 파동의 경로차인데 요거는 개판이거든. 자, 천천히. 첫 번째 근사를 때려서 d 사인 세타를 경로차인 거 알았다. 두 번째. 짠. 세타가 이게 5m고 1mm니까 세타가 사실상 너무 작아. 거의 0도야. 이때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다. 그쵸? 그러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d 사인 세타를 d 탄젠트 세타라고 비슷하게 해. 근데 탄젠트 값은 뭐야? x분의 y, l분의 x, l분의 x. 그래서 여기가 중앙은요 둘이 같은 위상으로 무조건 오는 거야. 경로차가 0이죠. 그래서 여긴 항상 밝아. 근데 여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여기는 경로차가 여기는 제로. 여기 경로차가 1람다, 2람다, 3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여기 경로차가 1람다, 여기 두 번째 보강 간섭은 2람다, 여기는 3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강 간섭일 때는 요 경로차가 m람다였지. 경로차가 근데 d 사인 세타는 d 탄젠트 테스타는 d 곱하기 l분의 x, d 곱하기 l분의 x가 m 람다, 즉 2분의 람다의 2m이죠. 똑같이 쓰자. 경로차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l분의 x는 해서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라고 하면요, x1, x2, x3.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요, 넘겨봐. x를 넘겨봐. 그래서 x는 넘겨. 그냥 m람다를 넘기자. x는 d분의 l람다. lm람다가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올 때는 m이 1이죠. 그러면은 d분의 l람다잖아. 그럼 요 길이,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오는 여기 길이까지가 d분의 l람다야. 그리고 글씨 왜 이렇게 못 써? 두 번째까지는 여기다 2를 넣으면 돼. d분의 2l람다. d분의 2l람다. 그러면 요 1과 2 사이의 거리는 뭐야? d분의 l람다. 그래서 델타 x는 d분의 l람다가 나와요. 암기.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분의 l람다가 나와.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요거고요. 요거 외우면 끝나. d분의 l람다. 가운데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는 d분의 l람다, d분의 l람다, d분의 l람다. 그러면은 n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는 첫 번째는 d분의 l람다, 여기까지는 d분의 2l람다, 여기까지는 d분의 3l람다. 그러니까 d분의 l람다 곱하기 m이죠. 첫 번째가 1m, 2m, 3m 이런 거고, 요거는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여기지. 어두운 건 빨간색으로 해볼게. 어두운 건 여기 검은색. 어두운 건 여기죠. 여기는 d분의 l람다의 절반, 2d분의 l람다죠. 첫 번째는 요거야. 두 번째는 여기는 뭐냐면 2람다인 요거 d분의 2l람다에 2분의 1을 빼는 거죠. 2분의 1을 빼. 2분의 1을 빼. 그러면은 요거를 빼는 거네. 그러면은 2분의 3이다. d분의 2l람다 빼기 2분의 1 요거. 2d분의 4 빼기 1이죠. 3l람다. 개판이네. 개판이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2d분의 l람다에 이것도 홀수배네.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3. 그래서 2m 플러스 m 플러스 2분의 1. 아, 뭐 이렇게 복잡해. 개판인데 d분의 l람다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m이 0이면 2d분의 l람다, 1이면 2d분의 3람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것만 외우면 다 대충 때려박을 수 있어. 델타 x는 d분의 l람다 외우세요. 델타 x는 d분의 l람다. 그래서 요 거리가 d분의 l람다, 요거 거리도 d분의 l람다, 요거 거리도 d분의 l람다, 0부터 2까지는 d분의 2l람다, 0부터 3까지는 d분의 3m람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 되고요. 요것도 외워두세요. 요 유도하는 것도 알아야 돼. 요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회절과 간섭의 이용까지 볼 건데, 그래서 델타 x는 d분의 l람다를 외워야 돼. 델타 x는 d분의 l람다. 그래서 d가 파동이 잘 퍼진다는 뜻은 얘가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야. 요게 보면 아는데 델타 x d분의 l람다, 델타 x는 d분의 l람다. 여기서 거리, 스크린까지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러면은 델타 x는 d분의 l람다니까 얘네가 더 잘 퍼져. 거리가 멀어졌죠. 델타 x가 커졌어.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가 간격이 커지고 스크린까지 거리인 L, 델타 x는 d분의 l람다에서 L이 줄면 델타 x도 줄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에서 람다가 줄면 즉 보라색에 가까워지면 요것도 줄어들어. 람다가 줄어. 이렇게 줄어들어. 람다가 길어지면 얘네가 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D가 파동이 잘 퍼지려면 D가 작을수록 델타 X가 크다는 게 파동이 잘 퍼지는 거니까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거니까 L이 클수록 람다가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클수록 이 공식 외우면 요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파동이 이제 간섭을 하는데요. 그래서 방송마다 주파수를 다르게 조절을 해. F가 같으면은 얘네가 이제 간섭해서 어떤 지점은 운이 나쁘게 무조건 전자기파가 간섭을 해가지고 하나도 라디오를 못 들어. 그 지점은 어쩔 수 없어. 간섭을 하면 그래.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 간섭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해서 또 주파수가 하나는 주파수가 작고 하나는 주파수가 커요. 킬로와 메가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킬로가 1000이잖아. 메가는 1000 곱하기 1000.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AM은 주파수가 작고 FM은 주파수가 커. 즉 프리퀀시가 크다는 뜻은 파장이 다르죠. 그래서 파장이 크다는 뜻이고 AM은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에서 얘가 람다가 작으면 회절이 안 돼. 그쵸? 그래서 장애를 만들면 람다가 클수록 회절이 잘 되는 건데 F가 작은 얘가 람다가 크고 얘가 회절이 잘 돼. 그래서 얘가 회절이 잘 돼. AM은 산속에서 잘 보여. 그게 요 그림이야. 체크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에서 D가 크면은 델타 X가 작아요. D가 크면은 이제 빛이 퍼지는 게 줄는 거야. 빛이 안 퍼져. 얘는 빛이 퍼져. 그 차이 보이니?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작은 틈에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퍼지거든. 회전이라고 하는데 다 이 공식을 잘만 기억을 하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거만 알면은 여기 나오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하면 그냥 여기는 별 내용이 없죠. 간격 D 얘는 델타 Y라고 했고 그래서 바로 그냥 공식 외우는 건데 우리는 델타 X로 외우긴 했지.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해서 이거를 줄인다는 것은 위에 거가 줄거나 분모가 커지거나 D가 커져야 되고 요거보다 짧으면 되고 거리가 줄면 되고 답은 니은 디귿. 그리고 2번은 이거는 우리가 물질파 물리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냥 할 건데 사실 물질파를 해서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델타 X는 똑같은 공식 요 공식 그대로 쓸 건데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적 성질 때문에 나타난 거고 물질파 배웠죠. 그래서 똑같이 이중슬릿 모양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델타 X 커진다 맞고 L이 커지면 델타 X 커지는 거 맞고 속력이 요거는 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속력이 감소를 하면 운동량이 감소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물질파는 P분의 H니까 이게 커지네. 그러니까 요게 커지니까 델타 X가 커진다 맞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2번은 기억니은 디귿이 맞고 3번 계속 똑같은 문제도 델타 X 커지는 것은 람다가 커지거나 L이 커지거나 D가 작아지거나 이건데 그래서 답안 맞았고 람다 크고 간격 D가 작고 맞고 거리 L 큰 거 맞고 요거는 요 거리는 우리 모르죠. 우리 안 배웠어. 일단 모르는데
그래서 답은 일단 3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문제 풀었던 거 보니까 요거랑은 관계가 없어. 우리 자바 실험실에서 보여준 적 있는데 요걸 옮겨도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렇게 해볼까? 너무 가깝나? 일단 이렇게 가죠. 뭐라고 적어볼까? 어,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결맞게 똑같이 동시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똑같이 동시에 나오고 이렇게도 어차피 여기서 똑같이 동시에 나오니까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답은 요거랑은 관계가 없었다. 답은 3개가 답이 없어. 그래서 3번 답은 3이었고 4번은 이제 빛의 종류가 달라졌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빛의 종류가 달라졌어. 그래서 P와 Q는 A, P가 A고 Q가 B가 만드는 거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인데 델타 X가 A가 B보다 크죠. 그러니까 람다가 A가 B보다 큰 거네. 그래서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맞고 A, B 여기서 첫 번째 밝은 문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경로차가 없으니까 보강간선 맞고 그리고 L이 커지면 둘 다 5에게서 멀어지는 거 맞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델타 X가 길어지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충 계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델타 X가 요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계산해보면 델타 X0는 D 똑같고 거리 L이랑 람다만 바뀌죠. D는 일정한데 L 람다 A 3 델타 X 델타 더 빼야겠다. 3X는 D분의 2L 람다 B 그리고 얘는 4X는 D분의 3L 람다 C 그러니까 람다 A는 그냥 대충 뭐 1 정도 람다 B는 제대로 해 A는 L분의 DX B는 2L분의 3 2L분의 3dx 람다 C는 3L분의 4dx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얘가 1.5면 얘가 1.3이죠. 그러니까 람다가 누가 가장 길어? BCA 람다 B 람다 C 뭐죠? 람다 A BCA 순으로 길다. BCA 순으로 긴 거 맞고 그래서 이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가장 O는 중심이고 P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대. 기억나? 가운데는 경로차 0, 첫 번째 밝은 무늬는 경로차 1람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그러면 여기는 경로차가 0.5죠.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경로차 0.5. 여기는 경로차 1.5람다.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 그래서 가운데는 위상이 동시에 똑같이 도달하기 때문에 경로차가 0이야. 위상이 같다. 근데 P에서는 경로차가 1.5람다가 나서 두 빛이 정확하게 반대 위상으로 만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 P까지의 경로차는 얘는 짧아, 얘는 멀어. 그래서 경로차는 1.5람다야.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요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요거는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외워야 돼. 잠깐 위로 가보면 요 내용이었어. 어딨죠? 대충 요 내용인 것 같아. 파동의 경로차가 요거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강간섭, 반파장의 홀수배가 상쇄간섭 이랬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까지 했었죠. 그래서 델타 X까지 우리가 요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요거를 계산 문제를 낼 수 있어. 요것도 계산 문제를 낼 수 있어.
해보면 해서 여기는 0이고 R P에서 R까지는 두 번째 어두운 문이거든. 여기서 가장 밝은 여기는 0람다, 경로차 0람다, 1람다, 2람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까지 경로차는 그래서 P까지 경로차는 1.5람다야. 반파장의 홀수배.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어두운 무늬가 나오고 상세 간섭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경로차는 우리가 유도를 할 때 D사인 세타라고 했어. D사인 세타는 1.5람다가 나올 때가 상세 간섭의 조건이야. D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에 1, 3, 5, 7, 9가 나오는 게 상세 간섭. 그리고 경로차 D사인 세타가 0, 1, 2, 3, 4 람다가 나오는 게 보강 간섭. 그런 조건을 했고 이때 우리가 사인 세타가 바로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게 2분의 3이잖아. 그래서 2D분의 3람다가 답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우리가 이제 델타 X를 또는 여기까지 거리 요거를 구할 때는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근사를 때렸고 L분의 X 그래서 L분의 X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X는 뭐 델타 X는 어쩌저쩌 해서 구했었었는데 일단은 사인 세타만 물어봤으니까 요렇게가 답이고 2D분의 3람다가 답이고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헐 일단 여기서 좋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2cm다. 요거 우리가 눈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고 파장이 요거고 거리가 L이 오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D를 구하라고 했는데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니까 D를 구하는 것은 델타 X분의 L 람다를 해야 되는데 계산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 계산은 항상 단위가 어려운데 델타 X가 2cm거든. 이게 다 미터로 해야 돼. 2cm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야. 이게 수능 문제인가? 아니구나. 10월 학평이구나.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고 L은 뭐야?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5 맞죠? 그리고 람다 0.6 마이크로미터 줬죠. 그래서 1이 10의 마이너스 6인데 0.6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러니까 D를 계산을 해보면 30 나누기 2 15 곱하기 요거 숫자만 먼저 하면 15고 요거는 뭐죠? 뭐지? 지수는 나누기는 빼기잖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그래서 대충 10의 마이너스 5야. 그거를 10의 마이너스 6이 뭐라 그랬지? 마이크로미터라 했지. 요걸로 하면은 여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어, 어, 맞다. 10분의 10을 곱하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10을 곱하는데 여기 10 나누고 여기 10을 곱하고 하여튼 몰라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두 개 같죠? 그러니까 답은 150 마이크로미터가 3번. 그래서 우리는 슬리템이 이렇게 된 3번이 답이고 계산 연습이 나와서 약간 살짝 당황을 했는데 공식 그냥 우리 그대로 때려 박으면 됐어. 여기서도 이제 계산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나오죠. 음... 레이저가 바뀐다. 레이저가 바뀌고 나는 레이저가 바뀌었어. 그리고 다는 이중 슬릿을 스크린 쪽으로 갔어. 요거는 L이 감소한 거죠. 얘는 람다 A, 람다 B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가에서 요거였다면 나에서는 가에서가 요거였는데 나에서는 델타 X가 늘어났네. 즉 람다가 증가를 했다. 그쵸? 그래서 람다를 A에서 B로 바꾼 게 간격이 늘어났으니까 람다가 증가를 한 거야. 그래서 일단 A가 B보다 작아. 틀렸어. A가 B보다 작은 거고 밝은 부분은 보강간섭 당연히 맞고 유효탄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다는 이제 얘가
이중 슬릿이 가까이 갔으니까 L이 감소한 거야. L이 감소를 한 거니까 얘는 간섭 무늬가 더 짧아야 돼. 다가 나보다 더 짧아야 돼. 답은 기억. 9번 답은 기억 맞고. 뭔 소리지? 이건 그냥 한 거고, 수조에 물을 채우고 빛이 통과를 해서 간섭 무늬를 관찰을 한대. 뭔데 이거?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물에 닿으면 빛이 어떻게 되죠? V는 F, 람다가 진공이었다면 물속에서는 V가 느려지죠. 그래서 V는 F는 동일한데 람다 프라임으로 바뀌지. 그래서 이게 빛의 속력은 V는 n분의 c 이렇게 느려지죠. 그래서 속력이 감소를 하니까 프리퀀시는 항상 절대 변하지 않아. 일정해. 그래서 파장이 감소를 하게 돼. 그래서 물에 넣으면 파장이 감소를 하고 그래서 간섭 무늬가 결국 이렇게 짧은 게 물이야. 긴 거는 공기. 그래서 기억은 그냥 한 게 나. 물에 들어간 게 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보강 간섭 당연히 맞고 니은 과정은 나 맞고 빛의 진동수는 물이든 공기든 절대 변하지 않아. 빛의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고 파장이 짧아진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수능 문제인데 계산 문제를 줬어. 계산을 하라는 문제인데 결국 자 일단 요거를 보고서 어, 일단 다 준 것 같은데 그래서 나에서 보면 델타 x 13mm는 델타 x는 d분의 0.1mm분의 L 람다 650 나노미터. 이렇대. 우리가 지금 단위가 미터 단위로 안 바꿨는데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이야. 10의 마이너스 3이야.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야. 근데 일단 잠깐 봐봐. 2 곱하기 650은 뭐지? 1300. 1300 나노미터 나누기 0.1mm가 13이래. 우리 계산 대충 하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일단 구해야 되니까 11mm는 D는 똑같죠? 0.1mm. L 똑같죠? 바뀐 건 요거만 바뀌었지. 잠깐만. 일단 모르죠? 그래서 기억이야. 봐봐. 1300 0.1 하면은 대충 1300 0.1, 즉 13,000 정도지. 13,000일 때 13이래. 그럼 뭔가 요걸 하는 게 대충 단위 떼고 대충 이게 11,000 요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쵸? 요거의 비례식이니까 아니 잘 모르면 그냥 나눠. 이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가 같다라고 하면 돼. 그럼 11분의 13은 요거랑 된다. 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의 눈치를 빠르게 채면은 550이 나오는 걸 알 것 같아. 식의 형태가 그대로니까 1300 나누기 0.1이 13이면 1100 나누기 0.1이 11이 나오겠지. 그래서 기억은 550 맞아. 그리고 항상 밝은 무늬는 보강간섭 맞고 그래서 잠깐만요. 나에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가운데는 0람다. 첫 번째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1람다. 여기는 2람다. 그래서 빛의 경로차는 1람다니까 1람다니까 이게 람다가 650이니까 맞아.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 얘도 이제 또 상당히 머리가 아프게 이제 해석을 하라고 수능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격이 다른 PQ 슬릿 간격이 달라. D가 다르고 얘는 이번엔 빛이 달라 람다가 달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 P일 때가
제가 D가 크면은 델타 X가 작죠. 그러니까 얘가 D가 이렇게 하지 말자. 요거를 가지고 알면 우리가 D는 P가 촘촘한 게 D가 큰 거야. Q가 큰 거고 P가 작은 거야. 그리고 람다가 크면은 델타 X가 큰 거야. 그래서 람다가 크면 델타 X가 커. 람다 1이 크고 람다 2가 작네. 이렇게 일단 우리가 됐어. 그래서 슬릭 간격은 P가 Q보다 넓다 틀렸고 람다 1이 람다 2보다 큰 거 맞고 계속 나오네. 밝은 건 당연히 보강이야. 맞아. 답은 기억 디귿. 계속 뭐 똑같은 거 물어보죠. 기억 요거 밝은 거 보강, 밝은 거 보강 또 나오죠. 밝은 거 보강, 밝은 거 보강. 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낼 게 없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고 이제 마지막은 일단 요거 먼저 볼게. 요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이제는 계산 문제를 줬는데 유리판 두 개를 했고 그래서 요거를 긁었고 그래서 이제 요게 A와 B는 슬릿 틈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B가 이제 틈이 넓어졌죠. D가 증가를 하면은 델타 X가 좁아져야 돼. 좁아지는 거 우리가 여기서는 좁아지는 거 볼 거고 슬릿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D가 커지면 델타 X가 짧아. 즉 얘가 지금 짧거든. 이게 B고 이게 A인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델타 X로 할까? 델타 X는 자 A를 보자. A를 본다는 뜻은 P를 보는 거죠. 델타 X는 이부터 무늬 사이의 간격의 델타 X인데 요거는 2분의 X죠. 2분의 X는 D분의 L 람다. 이게 D니까 이렇고 이제 B를 보면은 즉 Q의 실험을 보는 건데 요거는 델타 X는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 무늬 3개 유효탄 무늬 사이의 간격 3개가 X니까 3분의 X 이게 뭐죠? 거리가 이제 D 플러스 D D 더하기 D분의 L 람다 그러니까 여기 3 곱한 거랑 여기 2 곱한 거랑 같아야겠네. D분의 2L 람다가 D 더하기 D분의 여기다 3 곱한 거 3L 람다랑 같네.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할 때 L 람다 지우고 넘겨 2D 플러스 2D가 3D야. 넘겨 2D가 D야. 그래서 D가 그래서 여기서 해보니까 D가 2D죠. 2D분의 L람다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D는 X분의 L람다 이거 맞네. 그쵸? D는 X분의 L람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거랑 요거를 보니까 2분의 1 없어지니까 X는 D분의 L람다. D는 X분의 L람다 맞고 그리고 B는 Q 맞고 그리고 상세 간섭이 왜 밝아?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요거는 기억 디귿이 맞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원형 슬릿을 하면요 빛이 이런 식으로 나와. 요거 하나 보려고 하나 넣은 건데 잠깐만 위로 가보면 마지막 요거 해서 빛이 들어올 때도 퍼진다고. 그래서 그 공식은 똑같아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를 이용을 하는데 똑같이 이게 요 조리새 요게 원형으로 이제 이중 슬릿은 작은 슬릿 틈이었다면 이게 원형으로 열면요 즉 요거의 지름 요게 D가 되는 거야. 요게 커지면 델타 X가 작아져. 그래서 얘가 빛이 퍼지는 게 작아진 거야. 이번에 D가 작으면 이제 얘가 빛이 많이 퍼졌죠. 그래서 원형으로 이제 빛이 들어와서 간섭을 일으키는데 내용은 비슷해. 근데 원형으로 간섭 무늬가 생길 거고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일 슬릿이라 그래. 단일 슬릿 또는 원형 구멍으로 물체를 보면은 빛이 원형으로 들어올 건데
원형으로 그래서 밝고 어두운 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거야. 얘는 일자로 하니까 일자로 밝고 어둡고 일자로 나타났거든. 원형은 원형으로 밝고 어둡고가 나타나는데 그게 요 문이야. 특이하죠? 일자로 했으면 일자로 밝고 어둡고 했다면 원형으로 하면은 원형으로 밝고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형 슬릿을 통과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체크 알아두세요.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아까처럼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쩔 수 없이 회절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요게 D이고 그래서 슬릿의 지름이 요거고 D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자 어딨지? 여기 밝은 데에서 밝은 데까지 요거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했잖아. 밝은 데에서 밝은 데까지를 델타 X라고 했으면 얘도 비슷해. 밝은 데에서 밝은 데가 어디야? 대충 얘는 그래서 여기 이걸 델타 X 비슷하게 우리가 그냥 요거를 보면 돼. 아 그렇구나. 델타 X랑 비슷한 개념이구나. 대충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공식은 똑같아. 델타 X는 D분의 L람다 공식을 똑같이 그냥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 슬릿의 틈이 아니고 여기서는 슬릿의 지름을 A라고 대충 넣으면 되겠죠. 대충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공식이 비슷할 거구나 라고만 알면 돼. 파동의 특성은 똑같으니까. 원형 슬릿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고 알면 돼. 그래서 빛은 회전하는 거 맞고 그래서 요게 원형 구멍에 반지름이 작을수록 많이 퍼져. 빛이 많이 퍼져. 빛이 많이 퍼져. 델타 X가 커져. 틀렸어. 그리고 빛의 파장이 길면 델타 X가 커지니까 그래서 요게 빛이 퍼지는 정도가 커져 맞아. 다음 기억 디귿. 알아두세요. 근데 파동의 성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델타 X는 D분의 L람다의 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요 원형 슬릿도 느낌을 이해를 할 수 있다. 똑같은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제대로 봤던 거고 요거는 그거를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원형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이 반으로 잘라서 딱 보면은 요렇게 돼요. 그래서 느낌을 똑같이 알면은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밝은 거에서 밝은 거 사이의 간격이 애매하지. 대충 이게 빛이 퍼지는 정도를 그냥 보면 돼. 델타 X가 크다는 뜻은 요게 빛이 많이 퍼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슬릿의 틈이 일단 요거를 먼저 보면은 많이 퍼진 거는 얘가 많이 퍼졌지. 얘가 많이 퍼진 이유가 뭐냐면 슬릿에서 틈이 A가 크고 B가 작기 때문이죠. 똑같은 결과, 실험 결과가 비슷하게 어차피 빛의 특징은 똑같으니까 나오는 거야. 슬릿의 틈이 넓으면 빛이 조금 퍼지고 슬릿의 틈이 좁으면 빛이 많이 퍼진 거야. 그래서 D가 작은 건 B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요거를 보고서 얘랑 얘를 비교를 하면은 A와 B를 봤어. A 똑같은 A인데 슬릿이 똑같은데 파장이 달라졌는데 더 많이 얘가 퍼졌죠. 그 이유는 람다가 큰 거야. 람다 1은 작고 람다 2가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폭은 A가 B보다 큰 거 맞고 람다 1이 람다 2보다 작은 거 맞고 이제 요거를 보면은 B로 하면 파장이 똑같은데 B로 하면은 B가 D가 작으니까 이게 더 퍼지는 거지. 니은은 더 퍼지는 거야. 더 퍼져야 돼. 빛이 더 퍼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맞아. 니은은 더 퍼지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원형 슬릿의 느낌도 약간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빛의 특징은 똑같기 때문에 느낌이 비슷하게 우리가 나올 걸 알 수 있다. 다니엘 슬릿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다니엘 슬릿, 즉 원형 슬릿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이중 슬릿만 일단 알면 되는데 느낌은 알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고